근데 그런 거는 초점 높은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100분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이거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플로어 AM 네 번째 시간 슈다님 팀 조항우입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좀 민망하네요. 저번 주에는 이제 모의고사 있어서 특강을 진행 안 했고, 오늘은 이제 저번 주 모의고사 본 거 토대로 해서 성적표가 나올 텐데 그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총평 노트 다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모의고사 성적표 이거 작년에 이 프리미엄 모의고사 안 본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성적표가 보면 이거 뭘 봐야 되지?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한 거고, 우선은 이 성적표를 받으면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니, 피드백 하는 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파악만 잘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선은 시험지 성적표가 2장이 나올 거예요. 2장. 성적표가 2장이 나올 건데, 첫 번째 장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랑 그리고 영역별로 뭐 틀렸고 뭐 맞았고 뭐 등등 그런 게 나오고, 또 한 장에는 학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수능 예상,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프리미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적다는 얘기 플러스 학원에 공부 조금 상대적으로 성적대가 낮은 학생만 있는 거 아니죠. 높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대성 같은데, 특히 강대 같은 데는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봐요, 이 시험을. 예, 외가하고 대성 어차피 다 같이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은 일반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평가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권 표본들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게 100%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돼요. 예. 중상위권 표본들이 좀 두터운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능 봤을 때로 보정을 한 게 이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래서 성적표 받으면은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실제 내 점수로 나온 거는 거의 4, 5등급 나와요. 예. 근데 그걸로 보면은 도저히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공부 잘한 친구들도 1등급이 거의 안 나와요. 다 2, 3등급 나오거든요. 그걸로 보면 안 돼요. 꼭 수능 예상,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능 때 몇 점을 맞을 것인가. 물론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유추하는 거죠. 이 정도 되겠다.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기뻐하지는 말고,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성적표를 대할 때는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남는 게 없어요. 마음만 안 좋아지고, 혹은 마음만 너무 들뜨게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게 원점수는 원점수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원점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 기분이죠, 기분. 쉬운 시험에서 내가 100점 맞은 거랑 되게 어려운 시험에서 80점 맞은 거랑 그냥 딱 봤을 때 20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예. 그냥 그 정도. 내가 좀 기분이 좋으려면은
쉬운 시험에서 어쨌든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죠. 그 원점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어쨌든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다. 뭐 그거겠죠. 세 번째, 표준 점수. 이게 대부분 우리가 대학교 갈 때 표준 점수로 가죠. 대학교를. 그러니까 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 표점 150점이었죠.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140만 넘어가도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0점이면 말 다 한 거죠. 작년에 수학 나연 같은 경우에도 149점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표점 만점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1컷이 84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표점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130점대 후반이면은 꽤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뭐 그냥 지방 국립대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학교가 대부분 인서울 안일 거고 인서울 안에서도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표점 120점 이상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시험 난이도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매달 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한 시험에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다.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되게 낮게 나왔다. 낙담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유지하느냐. 유지력이 중요해요. 잔물결처럼 가느냐. 물론 잔물결이 너무 낮은 데서 잔물결 하는 건 뭐 의미 없겠죠. 예, 일정 수준 이상 점수에서 잔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얘기는 뭐겠어요? 기복이 없다. 기복이 없다라는 건 나한테 구멍이 별로 없다. 구멍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컨디션, 시험 볼 때 컨디션만 조절 잘 해주면 일정 이상 점수를 가져간다 라는 거겠죠. 백분위 표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험의 난이도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백분위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등부터 그냥 100등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몇 등 정도 하느냐 그거 생각하는 거고 표점 가지고는 우리가 잘 내 위치가 가늠이 잘 안 돼요. 딱 봤을 때. 근데 100분위는 바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100분위 99면은 어쨌든 상위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누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1등급 기준이 이제 뭐 4%죠. 4%. 그 다음 2등급이 이제 11%인데 누적 11%라는 거예요. 실제로 2등급 구간은 7%예요. 7%. 7%인데 1등급 4% 빼고 그 다음에 7%가 2등급 구간인데 그거를 그냥 누적했을 때는 11%가 되죠. 그래서 2등급 이상 맞으려면은 11% 이상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크게 뭐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대신에 이제 정시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고속성장 이런 거 다 돌려봤을 겁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고속성장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거기 적정 누백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판단할 때, 그러니까 누백이란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 전급 평균 확인. 사실 여기 보면 학급, 학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특히 학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나눴어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임의로 나눈 거라서 크게 거기서 의미가 없고 학교도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학원? 이 하나의 학교처럼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돼요. 전국이 중요하겠죠. 예, 시험 본 학생들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게 나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그 밑에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시험 본 전체 인원수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 그거 나온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 전국 그 지수 2개만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 7. 이거 같은 게 뭐 표준 점수 최고점
이거는 그 시험의 난도를 얘기해 주는 거겠죠. 150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미친 점수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뭐 가탕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60점대 후반 나와요. 60점대 후반에서 높게 나오면 70점. 근데 그런 거는 표점 높은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100분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이거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역별 점수를 좀 볼 때는 그냥 현재 그 과목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만 좀 확인해 주면 돼요. 예. 총점별 성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는 국수영탐을 다 반영을 하죠. 국수영탐을 다 반영을 하는데 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과목을 다 반영 안 하는 학교들도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가천대 이런 데죠. 가천대 세계 영역 반영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 보면은 가천대 보면 100분위가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한 과목 망한 애들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국수영탐 있는데 수학 내가 완전 조졌다. 그러면은 국영탐 가지고 가천대에 쓰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가천대가 100분위 보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별 쓰는 것 때문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뭐 국수사, 뭐 국수영, 국영사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제일 크게 의미 있는 건 뭐 맨 마지막 거겠죠. 뭐 전 과목 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거고 맨 뒤에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총점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고 그럼 등급이 대략 평균적으로 몇 등급 정도 나오고 그리고 100분위가 뭐 대충 이 정도 나온다. 자, 문과에서 100분위 91 이거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쓰기는 뭐 건동 라인 쓰긴 할 텐데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예, 합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과면은 무조건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게 자신의 위치랑 예,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학교 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냥 추정치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학교별로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 거고 그냥 대충 100분위 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가겠다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궁금하면 나중에 담임선생님께 가서 다 물어보세요. 아니면 제대로 대답 안 해준다. 아니 너무 바쁘시다. 그럼 저한테 와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뭐 등급 평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갈 때 등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이제 수시 쓰는 애들, 수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겠죠. 평균 등급 같은 게. 근데 뭐 수시에서도 뭐 대부분 뭐 네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뭐 두 과목 혹은 뭐 세 과목 뭐 의치안 이런 데 쓰는 거 아니면은 뭐 두세 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이 등급이 이거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정시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올 2등급인 애랑 한 13, 1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랑 대학교 가는 거 보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313이 더 높은 데 갈 확률이 있어요. 더 높아요. 아마. 예. 올 2등급보다. 근데 걔네 어차피 평균으로 하면 다 둘 다 똑같이 평균 2등급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균이 함정이 좀 있기 때문에 등급 평균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또 뭐 원점수 기준 그래프 이것도 뭐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원점수인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대학교 이런 거 갈 때는 원점수 안 보죠. 원점수 보는 학교들도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학교들 중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여기 요렇게만 좀 봐주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동점자 성적. 이거는 지금은 그 모의고사 보면서 여기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동점자. 뭐 메가대성 보는데 뭐 여기서 동점자가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원서 쓸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총점 300점이라고 뭐 생각을 해봅시다. 총점 300점에 내가 뭐 200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뭐 균등 해가지고 뭐 70점, 70점, 70점 이 정도로 맞은 학생이 있을 거고, 국수형, 뭐 국수탐을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국어 100점 맞고 뭐 수학 50점, 뭐 탐구 50점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걔네 총점은 똑같잖아요. 근데 걔네 대학교 가는 건 완전 다를 거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70점씩 맞았어요. 70점씩 총점에서. 그럼 내가 대학교 갈 때 나 똑같은 점수, 총점인 애들, 동점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작은 차이가 되겠죠.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100점, 50점, 50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되게 뭐 소수점 이런 식으로 돼요. 뭐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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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점 기준이면은 누군가는 뭐 60, 뭐 9.5, 혹시 68.5, 뭐 쟤는 뭐 7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작은 차이 가지고 이거를 뭐 대학교 연역 그 반영비 이거 돌리고 나고 하면은 점수 차이가 거기서 꽤 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표점 높은 과목에서 표점 만점이 높은 과목에서 내가 표점을 높게 받았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저의 설명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네.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봤을 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크게.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등급 점수가 원점수로 73점이란 얘기고 2등급 점수가 64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나는 70점을 맞은 거죠. 지금 70점 맞았다라는 거는 2등급이긴 한데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인 거죠. 2등급 안에서도 다 다르죠. 높은 1이 있고 뭐 높은 2가 있고 뭐 중간 2가 있고 낮은 2가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높은 쪽 2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의미. 내가 등급 2등급이긴 한데 그냥 밑바닥 2등급 아니고 높은 2등급이다. 그냥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분석인데 이 시험지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선 내가 뭘 틀렸는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번 문제가 틀렸는지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OMR을 내가 잘못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다. OMR 마킹에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확인이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별로 난이도를 다 표시를 해줘요. A부터 E까지 있는데 당연히 A가 제일 어려운 거겠죠. 정답률 뭐 20% 미만. 반대로 E는 정답률 80% 이상.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등급을 틀렸다. 이거 반성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실수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확인했는데 절대 실수가 아니다. 그런 것도 체크 잘해야 되겠죠. A등급이 틀렸다. 그건 나중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뭐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 틀렸는지 그 부분을 잡아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킬러 문제가 되겠죠. 킬러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떠올리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제대로 안 보는 학생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틀렸네? 그냥 틀린 거 그냥 단순하게 오답하고 끝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그걸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성적표 봤을 때 이 부분을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지금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피드백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모의고사는 피드백이 생명입니다. 생명. 모의고사 내가 어떤 식으로 치러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 플러스 태도 교정하는 거. 시험 볼 때 태도.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국어라서 이제 뭐 화법, 작문, 뭐 문법, 독서, 문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국어 얘기를 하면 너 뭐가 제일 약하냐 물어보면 뭐 대부분 비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친구 성적표 나중에 나오고 한 몇 달치에 한번 보면은 의외로 독서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독서가 급한 게 아닌 거죠. 앞에 부분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틀리는 거랑 괴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랑 실제 틀리는 거랑.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그 옆에 보면은 뭐 전국 평균 있어요. 전국 평균적으로 몇 점인데 나는 몇 점을 획득했다. 전국 평균이 10점인데 내가 9점을 획득했다. 그럼 나는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못한 거죠. 그 부분 체크해뒀다 갖고 나중에 보충을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탐구 영역 과목별 성적. 근데 이거 1번 과목별 응시 인원하고 선호도 이거는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생윤사문이 제일 많은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생지가 제일 많아요. 어차피 대부분 거의 똑같아서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하게 체크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지금 표점 위주로 나와 있는데 표점도 이거 크게 상관없습니다. 탐구는 거의 다 상위권 대학교는 100분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삼아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뭐 챙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표점이 높은 과목 자체는 뭐 100분위 떠나서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겠죠. 그 정도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이에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좀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참고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성적표 부분 피드백만 좀 잘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망대학 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내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냐 없냐. 네. OMR에 지금 3교시 영어 때 이제 쓰는 칸이 2개가 있었죠. 네. 학교 학과에서 이제 2개를 쓸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점수로 지원할 수 있냐 없냐. 지원 못한다 혹은 지원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보는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표본 안에서도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 표본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위험으로 뜬다고 해서 진짜 위험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예 건들지도 못할 수준일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양호 뭐 써도 좋다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른 거는 크게 문제 없고 뭐 수능 반영 방법 여기 뭐 반영비랑 수능 반영 방법 그리고 제2외국어 대체 가능한지 이런 것만 좀 확인해 주면 돼요. 이거는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반영비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문과인데 문과 성대죠. 국어 40, 영어, 수학 40, 탐구 20이에요. 그리고 얘네 중요한 게 제2외국어 대체 돼요. 고대 같은 데는 제2외국어 대체 안 되죠.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연대는 돼요. 연대랑 고대랑 거의 같이 안 가요. 어떤 정책이 있으면. 연대가 저렇게 하면은 고대는 그렇게 안 가요. 고대는 그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대하고 비슷하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거 뭐 확인하는 거.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뭐 감점 가점 뭐 이 정도인데 감점 혹은 뭐 이런 게 많이 되는 학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연대 이런데. 연대나 뭐 이대 같은데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참고사항. 중요한 거 수능 반영 방법.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더 해야 되는지 파악할 필요 있다. 이게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그 성적표에서 보면 나의 뭐 지원 가는 대학 학과에서 뭐 쭉 나와요. 내가 아예 입시에 대해서 감이 없다. 1도 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냥 근데 딱 그냥 그 정도. 뭐 여기에 뭐 점수 플러스 10점일 내 점수에 플러스 10점일 때 어느 학과 갈 수 있다. 뭐 플러스 5점일 때 어느 학과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냥 내가 아예 입시에 대한 감이 없다. 내 위치에 대한 감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학생만 이거 한 번씩 그냥 체크만 해주면 돼요. 아, 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다.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앞에 얘기했던 뭐 영역별, 뭐 총점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영역별 분석. 그래서 이거 피드백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되고 전 지점 다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냥 A4 복사해가지고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해서 거기다 그냥 다 일일이 쓰게 했거든요. 그나마 올해 이제 이쁘게 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복사해서 이제 안 줘도 되죠. 그건 저희도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써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뭐가 많아요. 쓸 게 되게 진짜 많아요. 이거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거 다 하게 되면 시험 보고 나서 그날은 그냥 이것만 해야 돼요. 솔직히. 그 다음 날에도 혹시 이것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쓸 게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찍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다른 거 다 제끼고 여기 지금 학생들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한번 펴보실게요. 뭐 무슨 모의고사 몇 회차, 뭐 시험의 모의고사명, 준비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준비물 이거 쓸 필요 있어요? 이거 솔직히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임하는 각오, 뭐 각오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때마다 뭐 각오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끼고 그 다음 모의고사 목표. 여기서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는 목표 점수 정도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 대학교 쓰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크게 솔직히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모의고사 목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써도 되고 점수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건 자기 편한 대로. 왜냐면 뭐 그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시험 난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등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제끼고 나면 그 다음에 밑에 모의고사 성적, 뭐 가채점,
뭐 실채점, 차이 점검. 이것도 쓸 필요가 있나요, 솔직히?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점수하고 실채점하고 나중에 성적표 보니까 원점수가 차이가 나더라. 뭐 해당하는 것만 써도 되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 모의고사 플랜. 복잡해요. 전날 8시부터 이걸 적어야 돼요. 전날 8시에 뭐 할 일과 공부 계획, 뭐 시험 전, 뭐 이미지 트레이닝, 시험은 리마인드. 너무 많거든요, 이거. 그 모의고사 플랜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종이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그냥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전, 뭐라 해야 될까?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 태도, 이런 것들이 매 시험마다 다 바뀌고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매번 써야 돼요, 똑같은 내용들을. 회차가 반복될 때마다.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 전날에 뭘 해야 되고, 시험 볼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해서 그냥 그거 책상 위에다 그냥 붙여두는 게 나아요. 붙여두고 그거 보고 그거 따라서 시험 보고, 근데 그게 안 됐다 제대로, 혹은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거 새로 다시 적어서 붙여두면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좀 투머치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모의고사 보완점 및 다짐.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자기관리, 시간관리, 학습량, 학습 컨텐츠. 또 자기관리하고 시간관리, 학습량, 학습 컨텐츠. 이거 다 나눠서 써도 되는데 이거 여기 줄 쳐져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국어 시험 보고 나서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다 종합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거 나눠서 쓸 필요는 없어요. 나누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뭐 예를 들어 국어 학습량 이전에 뭐 한 3시간씩 했는데 뭐 3시간 반으로 늘린다. 이거 여기 쓰는 거 의미 있나요, 솔직히? 중요한 게 그 학습량 30분 늘리는 게 아니죠. 내가 모의고사에서 뭘 틀렸고 뭐가 실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겠다가 더 중요한 거지, 학습량 이런 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학습 컨텐츠 대부분 인강 병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커리 타던가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 같이 강사를 갈아치울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건 쓸 필요가 있다. 모의고사 종합평가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장, 나의 실수 분석. 이거는 해주면 좋긴 해요. 해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해주면 확실히 좋아요. 특히 실수 많이 하는 학생들, 그리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 꼭 채점하고 나서 점수가 너무 차이 난다, 내가 가채점한 거랑 실채점이랑. 그리고 조급증 있는 학생들, 시험 볼 때 충분히 시간 남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미친 듯이 풀다가 실수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쓸 필요는 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산을 올라가서 풍경을 보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생각만 한 거죠. 그러고서 산 내려와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풍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풍경을 생각하려면은 제가 사진을 찍었어야 되겠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 사진 찍어놓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럼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선 써야지 내가 실수 뭐 했는지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쓴 걸 다시 봐야 돼요. 봐야지 내가 실수가 확실하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 실수 인식한 게 막
그걸 엄청 막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사칙연산에서 항상 실수했었지, 이 부분.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다 풀고 나서 내가 전체를 검토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거 못 잡아요. 시술한 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담임과 함께 점검하는 모의고사 피드백. 이거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다 수기를 적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악필이고 수기로 적는다고 해서 뭐 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 뭐 차라리 참 잘했어요 도장 이런 거 찍어주는 게 낫지. 여기 이렇게 뭐 우리가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들은 상담은 하긴 할 거거든요. 필요하면 뭐 선생님하고 상담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뭐 프린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걸로 보는 게 낫지.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이 정도까지만 쓰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씩 낱장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낱장으로 해줬을 때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학생들이 본인 썼던 거 계속 잃어버려요. 아니면 뭐 어디 이면지를 쓰거나 나중에 그냥. 근데 이런 피드백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였을 때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시험 보고 5월 달에 보고 뭐 6월 달에 또 봤어요. 6, 7, 8 봤어요. 4, 5, 6, 7, 8. 9평 보기 전에 5번 시험 봤어요. 9평 보기 전에 내가 했던 거 총평 노트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월 달에서 5월 달 넘어갈 때 어떤 부분 내가 고쳐야 된다고 표시해놨는데 그거 고쳐졌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9평 보기 전까지 내가 그거를 해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